안녕하십니까. 저는 텐센트 클라우드의 허정필이라고 하고, 저는 텐센트 클라우드의 지금 한국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텐센트에는 한 7년 정도 재직 중에 있고, 텐센트 게임즈에 있다가 텐센트 인터내셔널 글로벌에 있다가 지금은 이제 그 클라우드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발표를 요청 주셔가지고 어떤 내용을 말씀드려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저희가 웹3 관련해서 이제 비즈니스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텐센트가 웹3 쪽 이쪽을 하는 이유는 그 중국계 자본이 이제 싱가포르나 홍콩 쪽에서 이제 되게 많은 웹3 관련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한국계 이제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반의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싱가포르에다 주체를 만들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다양한 협업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은 텐센트에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텐센트는 그 게임을 기반으로 해서 게임에서 발생한 캐시카우를 가지고 이제 트래픽 베이스의 광고 비즈니스, 그리고 그 트래픽 베이스의 이제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하다가 B2C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하다가 B2B 비즈니스로 이제 발전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제 글로벌리 빅테크 컴퍼니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을 똑같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게임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텐센트는 게임 영역에서는 글로벌에서 가장 큰 게임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왜 이제 하나하나 사업을 설명드리는지 좀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 텐데요. 그 게임 영역에서 이제 투자라든지 직접 퍼블리싱이라든지, 최근에는 이제 한국의 게임을 글로벌로 퍼블리싱하는 이런 역할들도 하고 있어가지고 되게 다양하게 게임 영역에서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트래픽 기반에서는 위챗이나 큐키라는 중국 트래픽이긴 한데, 그걸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많이 이제 좀 정립을 하고 있고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IM 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메시징 서비스들이 처음에 2010년에 이제 출시됐을 때 가장 큰 이제 어려움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제 이게 그 업계의 가장 큰 고민이었었는데, 사실 그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텐센트가 그런 것들을 중국 내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좀 만들어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텐센트나 뭐 아마존이나 이제 그 각 원래 강한 영역에서 이제 캐시카우를 만들어내고 그걸 가지고 B2B 비즈니스를 투자하는 게 클라우드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텐센트 또한 이제 그 B2C 서비스에서 이제 누적됐던 그런 자체 기술력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걸 B2B로 이제 회사들한테 제공하는 게 이제 텐센트 클라우드고요. 이제 한국 회사들과 협업을 많이 하는 거는, 저희는 동남아 협업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텐센트가 커버하는 커버리지가 이제 중국과 이제 중화권 이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뭐 인도 이런 쪽으로 되게 많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당한 투자도 이미 진행되었고요. 사실 웹3라고 하기에 사실 이게 너무 영역이 너무 광범위한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사실 감히 웹3가 어떻고 저쩌고를 말하기에도 좀 어렵고요. 그 웹2, 웹3에 대한 정의도 사실 말씀하신 분마다 너무나 다 다르고, 제가 이제 바라보는 웹3에서 텐센트의 역할은 그 플랫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늘은 저희가 텐센트가 웹3 영역에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약간 좀 특징적인 거, 좀 재밌는 부분들 한 가지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웹3 쪽 제가 파트너 분들이나 고객사분들 되게 많이 뵙는데, 되게 공통된 면들이 많으세요. 예를 들어서 자본도 있고, 되게 우수한 인력도 지금 웹3 영역으로 많이 지금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인력도 있고 자본도 있는 시장인데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유저가 없다. 이게 공통적인 피드백이시거든요. 그 과정에서 사실 텐센트는 거기에서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메타버스예요. 그 플랫폼, 유저를 락인할 수 있는 공간. 그걸 이제 메타버스로 좀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답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느끼는 건데, 메타버스라는 공간을 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펑션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말이 쉬워서 메타버스지만 그 과정에서 메시징을 해야 된다든지,
뭐 비디오 서로 이제 상호 이제 소통을 하기 위한 뭐 줌 같은 펑션이 필요하다든지 되게 다양한 기능들이 필요한데 네트워크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텐센트의 메타버스의 솔루션을 이제 많이 딜리버리 하고 있어요. 왜 제가 그 텐센트 제가 한 석 달 전부터 메타버스는 텐센트가 뭐 글로벌 넘버 원입니다라고 제가 시장에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되게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메타버스를 구성하기 위해서 주요 피처들이 미디어 영역, 그리고 게임 영역, 그리고 메시징 영역 세 가지가 다 필요해요. 메타버스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근데 그 사업을 직접적으로 잘 하는 회사는 사실상 글로벌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텐센트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미 그 영역에서 이제 다 잘해왔기 때문에 텐센트가 커버할 수 있는 커버리지가 상당히 넓다. 이게 사실 제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딜리버를 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워킹을 한다는 걸 제가 증명하고 있고요. 이제 네 그렇습니다. 약간 좀 중국 쪽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왜 중국의 뭐 이런 웹3를 이야기하느냐, 사실상 중국에서는 그 개인 간 이 코인 거래는 코인 또는 NFT 거래는 불법입니다.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포인트를 발견한 게 이 NFT인데 그 블록체인 기반에서 캐시로 결제하는 거는 지원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저희가 말레이시아의 프로젝트가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NFT 플랫폼인데 이제 말레이시아가 이제 동남아다 보니까 이 결제 수단이 되게 좀 어렵고 그다음에 NFT 코인 거래를 하기 위해서 월렛이 이제 필수적인 요소, 그러니까 기능인데 그런 것들에 일반적인 유저가 이제 접근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렵다 보니까 현재는 그 캐시 결제에 대한 니즈가 있었었고 사실 그거를 이제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했던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때 재밌었는데 저는 그래서 동남아나 이렇게 결제가 좀 어려운 영역에서는 실제로 캐시로 NFT를 거래하고 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피지가 늘어나는 거죠. 뭐 기존에는 이제 뭐 코인 베이스에 뭐 이제 그 예를 들면 뭐 이더리움이나 뭐 다른 코인으로 결제를 하듯이 캐시도 마찬가지 결제할 수 있는, 그러면 이제 플랫폼 제공 사업자 입장에서는 되게 다수의 유저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것도 가능하겠다라고 최근에 좀 느꼈고요. 이거는 중국으로 가는 이야기들인데 조금 이게 그래서 중국 내에서는 실제로 이 캐시로 그 NFT들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는 불법이지만 기업이 개인한테 제공하는 건 가능해요. 이제 그거를 이제 텐센트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는 그런 걸 좀 하고 있어요. 뭐 이제 한국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기획하는 이제 사업자신데 그 메타버스 자체가 글로벌 플랫폼이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중국은 아예 배제되어 있었거든요. 중국으로 가겠다는 생각을 아예 하시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런 솔루션들을 접하면서 고 차이나가 메타버스 영역에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구나. 약간 이런 이제 그 개념이 생기셨고, 그거 관련해서 이제 텐센트랑 좀 이야기하시는 이제 사업자분들이 일부 계십니다. 시간을 제가 50분에 네네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메타버스를 사실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능들이 지금 필요한데요. 보시면 CSS, 뭐 VOD, 제가 뭐 TRTC, MPS 막 적어놨는데요. 이게 다 미디어나 메시징이나 게임과 관련된 주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일부만 몇 개만 좀 재밌는 거 설명드릴게요. 이건 미디어라서 뭐 다 아시는 영역들인 거고요. 이거는 사실 거의 다 되게 좋아하세요. 이게 GM이라고 해가지고 보이스 채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크래프톤 PUBG 게임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PUBG가 그냥 메타버스예요. 안에서 서로 총싸움을 하지만
거기 블록체인 기반의 거래가 없다 이뿐이지 그냥 메타버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메타버스가 이제 뭐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이런 키워드들로 이제 얼마나 이게 현실감 있게 온라인으로 구현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중요한 과제인 것 같은데 사운드적으로 온라인에서 다른 유저가 내 오른쪽에 있구나 또는 내 위에 있구나 내 뒤에 있구나 내 앞에 있구나 이런 거를 인지를 해야지만 현실 감각이 생기는데 사실상 그거는 이런 FPS 게임이라든지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이 솔루션으로 그런 것들을 구현을 해놨고 그래서 메타버스 플랫폼들을 고민하시는 고객사들은 사실 거의 다 쓰신다고 보면 돼요. 네, 거의 다 사용하고 있고. 小心那边草地可能有人。一直盯着呢。小心那边草地可能有人。声音从我左边传过来了。盯着呢。 네, 약간 이런 구현이 좀 힘든데 지금은. 네. 렌더링은 이것도 재밌는데 그 뭐 딱 들었을 때 아는 그냥 메타버스 플랫폼인데, 그러니까 그 고민이 있으시더라고요. 최근에 메타버스 업계에 약간 좀 화두라고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들어가지고 기능들은 많아지고 유저도 많아지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점점 이제 그러니까 서비스 자체가 엄청 헤비해지는 상황이 오고, 그 다음에 이 메타버스 플랫폼 자체가 최근에 동남아나 남미에서 되게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 거기 있는 네트워크 환경이나 디바이스 이제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 이게 좀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죠. 서비스의 퀄리티는 계속 올라가는데 네트워크는 안 좋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유저의 경험치가 좋아지지 않는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 생기고 있는데, 렌더링을 통해 가지고 이걸 압축하는 기술이 되게 이제 최근에 좀 필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서비스인데 이제 제공하는 용량을 줄여서 이제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건 잘 서비스를 채용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많이 필요하신 상황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좀 많이 해결해 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그냥 메타버스 많이 고민하시고 그럴 텐데 결국에는 직면하시게 될 문제라서 이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라는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또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은 이런 아바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제 내 사진을 내 모습을 카메라로 찍었을 때 그냥 아바타가 바로 뭐 1초 만에 생성돼서 그런 아바타들이 메타버스 환경에서 돌아다닌다든지 이런 거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뭐 더 샌드박스라든지, 그러니까 민팅된 2D NFT 이미지가 사실 3D나 이제 더 샌드박스 같은 곳에서 활용성이 높아져야 이제 그 NFT의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베리에이션을 하고 이제 어떻게 이거를 전환할 수 있느냐 빠른 시간 안에, 이게 되게 좀 키워드여가지고 그것도 저희는 좀 프로젝트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더 샌드박스가 직접 그걸 개발하긴 했는데 그런 고민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MPS는 이것도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제 입장에서도 재밌었던 포인트인데, 그 라이브 방송을 이제 하는 사업자들도 많아지게 될 거고 그걸 준비하는 사업자분들도 너무 많으세요. 예를 들면은 뭐 각 글로벌리 되게 엄청 멋진 경관을 계속 찍고 있어가지고 이걸 뭐 이제 라이브로 한국에서 TV로 바로 볼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발생하는 게 초상권 이제 이슈가 발생을 하는데, 의도치 않게 어떤 개인을 촬영하게 되고 그게 다른 이제 그러니까 다른 유저들한테 이제 노출되는, 그러니까 개인 초상권 뭐 이런 침해 이슈가 발생하는데, 그런 거를 해결하는 게 AI 기술이에요. 근데 라이브 환경에서 AI를 입혀가지고 어떤 특정인을 이제 인식하고 그걸 뭐 블러링 처리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현재 기술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저희가 그거 사실 최근에 구현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재밌는 포인트였어요. 저한테는 최근에 했던 프로젝트 중에서. 이게 아까 사실 앞단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뭐 텐센트가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 사실 캐시로 이제 글로벌 이제 NFT를 거래할 수 있는 약간 이거를 좀 구조화해 놓은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텐센트가 웹3 영역에서 어떤 걸 하냐고 했을 때 저희는 되게 많은 걸 해요. 생각보다 되게 많은 걸 하고 있고, 예를 들면 뭐 폴리곤이라든지, 그러니까 레이어 1의 이런 사업자분들한테 저희는 노드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메인넷 간의 경쟁도 되게 치열하기 때문에 메인넷들이 지금 고민하는 거는 어떻게든 메인넷 입장에서는 많은 이제 파트너라고 해야 되죠. 그 자기네들의 메인넷을 써줄 수 있는 이유를 계속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고민하는 것들이 뭐 마켓플레이스라든지 이제 그런 디벨로퍼 분들이 이 메인넷을 통해서 좀 더 쉽게 개발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고민하세요. 사실 그런 거를 다 한 회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연합군 체제로 가고, 그 과정에서 뭐 텐센트라든지 약간 글로벌 빅테크 컴퍼니들이 다 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한국에서는 되게 게임 업계 분들이랑은 너무 많은 이제 소통을 하고 있고, 저 미디어 회사들과도 그냥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가 다 오픈은 할 수도 없지만 그 과정에서 저희는 메가존이랑 되게 많은 협업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이유는 텐센트 자체가 파트너십 중심으로 가는 회사고, 원래 애초부터. 그다음에 사실 저희가 한국에서 텐센트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메가존의 브랜드 파워가 좀 많이 필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메가존의 브랜드 파워를 이제 같이 이제 한국 시장에서 되게 많이 하고 있고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메가존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네, 제 발표는 오늘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